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오늘은 3교시에 대해서 강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문제를 하기 전에 2교시와 마찬가지로 문제에 대해서 읽어보고 각 문제에 대해서 난이도를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매우 조밀한 모래나 과음일된 점성도 시료로 비배수 삼축압축 시험, 유유라든지 혹은 시유 시험을 수행하면 부의 간극수압 그리고 다일러턴시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집은 실제 구조물로 축조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되지가 않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요, 95회 건축 시공길서 문제와 정확하게 동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삼축 압축 시험, 그러니까 배수 조건하고 하중 제하 조건, 변형 구속 조건에 따른 현재하고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왁구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제 기준입니다. 중입니다. 자, 2번. 그림과 같이 지표면에 무한대로 넓은 범위로 이렇게 Q가 작용되었다. CV 안밀 개수는 이렇고 간극비는 이런 공식에 대해서 구한다. 자, 1번. 테르자기 식을 이용해서 전체 안밀 치마량을 구하시오. 2번. 테르자기 근사식을 이용하여 제하 2년 후에 시간 개수 TV, 안밀도 U와 그리고 치마량 SC를 구하시오. S를 구하시오. ST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난이도는 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3번. 해상 및 육상 교량 기초에 지반재해가 발생되고 있다. 지반재해 발생 원인과 대책 방법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시오. 지반재해, 재해라는 이제 문구가 조금 낯설기도 하지만은 대충 느낌은 오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이 단어가 좀 생소하기 때문에 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 관련, 그 다음에 왁구 관련, 네, 난이도 상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4번. 터널 붕괴의 원인과 대책을 지방과학적 메커니즘을 설명하시오. 요거는 이제 왁구의 문제고요. 요거는 저는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중 아니면 상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5번. 고성토부의 말뚝 기초. 요거는 요거 딱 읽는 순간 측방유동이라는 문제가 오죠. 그 다음에 교대의 수평변이 발생인자와 수평변이의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죠. 요거는 측방유동에 대한 아주 일반적인 문제, 왁구의 문제입니다. 중. 6번. 테일러스 지층의 대단면 비탈변에 터널 갱구부를 조성하고자 한다. 이때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비탈면 보강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갱구부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3교시도 마찬가지로 조금 애매한 문제, 2번 계산이라든지 3번 이제 지반재해 이런 걸 제외하고는 1번, 4, 5, 6 모두 다 이렇게 선택을 하셨고 또 요거를 건드리셨을 텐데 어떻게 하면은 이제 왁구를 잘 잡아가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요 문제에 비배수 삼축 압축 시험에 관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돼서 요게 사실 전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관련해서 엑스트라를 처음에 조금 쓰시고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걸 쓰시면은 흐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배수 삼축압축 시험을 하면은 수직응력 시그마와 전달응력 타우가 있을 때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유용력, 그 다음에 이제 전응력 이렇게 되는데 유용력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초에 잔류수압 UR이 되고 그 다음에 축하중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UR에 마이너스 델타 U가 되는데 요거는 하중이 다 이제 물로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의 간극수압,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의 간극수압 이러한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일러턴시 현상은 이제 얼마 전 1교시에서 봤듯이 변형률과 최적 변형률에 의해서 이제 조밀한 건 이렇게 간다. 요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삼축압축 시험을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실제로 발생하지 않냐? 요거는 이제 요 CUU라든지 CU에 대해서 이제 요 문구를 쪼개보면 되는데 U가 하지 않는 이잖아요. unconsolidated, 비안밀, 그 다음에 undrained, 그러니까 비배수 조건의 시험인데 실제로는 요거와 다르다라는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비배수 조건이 아니고
안밀이 아예 안 된 상태도 아니다. 그리고 요 처음에 이제 삼초갑축 시험에 대해서 특징을 조금 쓰실 때 거기에 내용을 조금 가져오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상하 단면, 그러니까 변이가 구속되어 있던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주시면은 이게 실제와 요 삼초갑축 시험과 다른 이유가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이 이제 요런 안밀층이 점토층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하중이 이렇게 없다가 이제 생긴 거예요. 이게 하중인지 성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안밀 개수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이 값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전체 안밀 방정식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밀 방정식은 이제 1 플러스 2 제로분의 cc의 h, 점토층 두께 h의 로고 p0 플러스 델타 p입니다. 델타 p는 이제 요 q, 델타 시그마가 되어 있는데 요 cc를 어떻게 구할까? 문제에는 cv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 공식과 또 이제 보면은 최적 변화 계수 mv와 델타 p h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mv는 또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 요 관련식에 cv가 여기 있으니까 cv는 감마 w의 mv분의 투수계수 k. 근데 cv는 알고 있는데 또 투수계수를 몰라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공식들을 뒀을 때 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보면은 처음에 요 전체 높이를 1 플러스 2 제로로 보고, 그 다음에 높이를 h, 그 다음에 요 치마 두께를 요거를 델타 h 또는 요걸로 봤을 때 sc는 1 플러스 2 제로분의 2 제로 마이너스 2번 네 h가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가는 거죠. 전체 높이 h분의 요 치마량 sc는 델타 h가 되고, 전체 높이 1 플러스 2 제로의 요 줄어든 간극 델타 2, 요게 2 제로 마이너스 2원이 되겠습니다. 2 제로하고 2원을 어떻게 구하냐? 요 이 값을 구하는 공식을 보면은 시그마만 구하면은 요 값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kN이 작용하기 전 이 제로, 그러니까 요거 작용하기 전 요만큼 높이에 대해서 이제 P0를 구하면 됩니다. 이 제로. 그리고 100kN을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요거를 작용시켰을 때를 이제 이 원으로 해가지고요. 요 시그마 값을 처음에 P0하고 그 다음에 요거 더한 값을 해서 이 제로와 이 원을 구한 다음에 요렇게 치마량을 구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렇게 공식을 본인이 요걸 써야 되겠다 해서 문제까지 쫘라락 쓰고 공식을 쓰다 보니까 대충 봤던 cc가 아니고 갑자기 cv로 바뀌어 있을 때 이제 멘붕이 오겠죠.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정확하게 이렇게 공식이 딱 됐을 때 그때만 이제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재하 2년 후에 시간계수 tv인데 뭐 요거는 안밀 소요시간 t는 cv분의 tv 곱하기 h 자승 요 공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 다음 안밀도는 이제 60% 이전 이후에 따라서 요 시간계수 구하는 공식 있잖아요. 100분의 뭐 UH 요걸로 이제 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치마량은 이제 ST 이퀄 SC 요거 곱하기 안밀도 요거에 대한 안밀도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으시고요. 전후에 안밀 이론이라든지 혹은 뭐 치마량 예측, 그 다음에 뭐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엑스트라를 살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집안재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하는데 집안재해의 발생 원인과 대책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해 관련 업무를 보신 분들께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보면은 재해가 7가지가 있어요. 뭐 하천, 뭐 내수재해, 뭐 사면재해, 뭐 등등등 나오고 집안재해가 나옵니다. 요 집안재해는 이제 뭐냐면은 뭐 산사태라든지 혹은 뭐 연약집안 침하 혹은 뭐 매립에 의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사면 굴착 시 붕괴, 그 다음에 뭐 집안 자체의 붕괴, 요런 일련의 재해를 집안재해라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해상 및 육상 교량 기초와 이제 연관을 시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개요에다 조금 써주시면, 개요라든지 첫 번째 장 엑스트라에 써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의해서 이제 교량 기초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지력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 요거는 이제 집안 치마의 문제겠죠. 집안 치마 혹은 뭐 안정에 관한 부분이 되겠고, 지지력과 치마에 대해서 쓰시고, 해상이기 때문에 이제 쇄골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대 같은 경우는 뭐 사면의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시공 중에 뭐 지하수 배제로 인한 주변 치매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주시면 좋은 답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안재해, 그 교량기초에 대한 문제, 일반적인 걸 무턱대고 전부 다 쓰시면은 점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련법을 대충이라도 알고 계신 분들은 냄새 정도만 풍기시고, 이런 거와 관련돼서 요런 생길 수가 있다라고 답을 단어 하나라도 써주시면은 알고 여기에 대해서 쓰는구나 라고 이제 하시겠죠. 점수도 더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1번 발생 원인은 이런 식으로 좀 쓰시면 되겠고요. 대책 방법은 흐름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집안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는 어떤 식으로, 그 다음에 시공 시는 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시공 중에 계측 관리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흐름을 가지고 쭉쭉쭉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집안 재해 또 해상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교량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렇게 통수능이 작아지게 되겠죠. 통수능에 대한 문제도 발생이 된다 라고 몇 줄 써주시면 좋은 답안이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터널 붕괴 원인과 대책을 지방공학적 메커니즘으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는 처음 딱 읽어봤을 때 어떻게 이 많은 내용을 어떻게 3페이지 쓸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내용을 어떻게 차별을 하고 흐름을 가져가냐, 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시공 중과 그리고 운영 중,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공 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터널 자체 내적인 뭐 안정이 이제 안 됐고, 그 다음에 외적 안정, 그 외부에서 흘러오는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안반 반응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시공 중에 내적 원인 그리고 외적 요인에 대해서 파괴가 된다. 그래서 내적 요인 같은 경우는 뭐 강지보제라든지 뭐 라이닝 그런 식의 내용을 쓰시면 되겠고, 외적은 마찬가지로 지하수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쐐기 파기라든지 혹은 뭐 막장면 붕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굴착 시 여굴이 많다든지, 그 다음에 미폐합으로 인한 뭐 전단 파괴, 뭐 이런 식으로 시공 중에도 내적 외적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개요도 그리고 내용을 좀 써주시면은, 이렇게 범위가 큰 문제를 물어봤지만은 내가 나름대로 딱 왁구를 짝짝 잡아서 써나간다라는 느낌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 중도 마찬가지로 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요도를 당연히 그릴 거고, 내적 요인 그리고 외적 요인으로 또 나눠 쓰겠습니다. 그래서 얘랑 일부 겹쳐도 되고 뭐 안 겹쳐도 됩니다. 근데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시공 완료 후니까 뭐 라이닝 두께라든지 뭐 균열, 그 다음에 접합부 누수라든지, 그 다음에 집안이 이완되었다든지, 그 다음에 소성압, 그 다음에 뭐 편토압이 됐다든지 치마 혹은 근접 시공이 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먼저 합격한 사람으로서 이런 흐름 대제목이 좋겠다라고 이제 저 제안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평하는 거랑 실제 나중에 판매 드리는 답안지랑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유념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보겠습니다. 고성토부의 말뚝기조, 요거는 측방유동 관련 문제고요. 요거는 이제 너무 일반적이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평변이의 발생인자는 집안적 요인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적 요인, 그 다음에 뭐 시공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시공상의 문제는 뭐냐면은 뭐 연약집안 처리, 그러니까 변이가 수렴되지 않았는데 뭐 시공을 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내용을 덧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시공결사를 갖고 계신 분들 조금 유리하긴 하죠. 뭐 누구나 집안 혹은 뭐 구조물의 문제만 다루겠지만은 시공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게 사실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수평변이 최소화 방안은 이제 제 서브노트에 있듯이 개요도 그리시고, 집안 계량의 문제라든지 구조물 형식, 그 다음에 하중 경감에 이렇게 큰 왁구를 가지고 쓰시면은 좋은 점수 나올 것 같습니다.
엑스트라는 이제 측방 유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엑스트라를 조금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6번 보겠습니다. 테일러스 지층의 대단면 비탈면의 터널 갱구부를 조성하고자 한다.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일러스는 이제 애출을 말하는 거고요. 사면상에 이제 잔적도가 쌓인 그런 걸 말하겠습니다. 미고결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테일러스 지층, 그러니까 봉적토, 이렇게 사면이 있을 때 이렇게 밑에 쌓이는 거, 이게 테일러스죠. 요거에 대한 이제 특징을 조금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에 가서는 문제점인데, 문제점도 흐름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갱구부라고 되어 있지만은 무턱대고 쓰는 게 아니고, 갱구부에 대한 대제목 3번 터널 갱구부 뭐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쓰셨을 때 중제목 1 해서 사면 관련 문제, 그래서 소제목 1 뭐 편토합의 문제, 그 다음에 뭐 강도 저하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용출세의 문제, 이렇게 문제점과 대책을 같이 쓰시고, 그 다음 중제목을 해서 갱구부에 관한 문제점을 쓰시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편토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저토피의 문제, 그죠? 그 다음에 뭐 누수, 그 다음에 갱구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온도차가 크기 때문에 뭐 결빙의 문제라든지 동결, 그 다음에 기초지지력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점 대책을 같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갱구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시공중 가시설 계획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시설, 시공중, 그래서 안전검토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계측은 어떻게 하고, 시공중의 안전관리 방안, 문제점 대책,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몇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일반적인 문제일 때 내용은 뭐 토지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져가는데요. 어떻게 왁구를 잡아가냐, 그 문제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제시드리는 방안 한번 참고하시고, 요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 싶으시면 그 방향으로 가시고, 제가 요거 하는 거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교시 강평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